안녕하세요. 하나은행 투자전략팀장 박현식입니다. 흔히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요즘 위험자산인 주식의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채권 수익률도 주식 수익률 못지않게 암울하다는 사실. 오늘은요, 채권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일반 회사면은 그 채권은 회사채 이렇게 부르고요.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어떤 국가의 정부면은 정부채 혹은 국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보유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채권 투자 목적은 나는 만기까지 보유를 안 하고 마치 주식 가격이 오르듯이 주가처럼 채권 가격도 움직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캐피탈 게인, 자본 이익까지 얻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 목적도 있습니다. 채권 증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찍혀 나와요. 원금이 1억인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1억을 빌려주는 거죠. 그 원금이 일단 딱 나와 있고, 그리고 만기 일자가 나와 있죠. 아마 상환일로 표시될 텐데 몇 년 만기 채권이냐, 10년 만기 채권, 2년 만기 채권 이런 식으로 상환일이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표면이자라는 게 적혀 있어요. 표면이자. 국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돈 빌려준 나한테 주는 이자, 그게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표면 이자는 발행일에 채권 증서에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입니다. 만기 보유할 생각이면 채권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내가 얼마나 벌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우리나라 국채를 내가 샀는데 그 증서를 보니까 표면 이자가 3%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3년 동안 6개월마다 3%의 절반인 1.5%를 받는 거예요. 만기가 3년이니까 6개월마다 받으면 1.5%씩의 표면 이자를 만기까지 6번 받고 끝나는 겁니다. 다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손해보냐? 만기 전에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손해보는 건데,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는 국채는 상관없는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를 해서 자본이익까지 챙기려는 적극적인 매매자들, 트레이더들, 그 경우에는 채권도 위험자산처럼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시장금리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금리랑 채권 가격은 어떻게 연관이 있냐? 시장금리랑 채권 가격은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2%를 줘요. 저는 이제 표면이자를 연간 2%씩 받는 채권을 샀어요. 기분 좋아요. 나 이것만 들고 있으면 투자 원금에 2%씩을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1년 지나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똑같은 국채인데 이 채권은 들고 있으면 연간 4%씩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 열받는 거죠. 아니, 내가 좀만 참았다가 국채를 샀으면 연간 4%씩 이익을 얻는 건데 내가 성급하게 1년 전에 금리 낮을 때 빨리 사는 바람에 나는 2%씩 밖에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지금 5년 만기 국채를 사는 사람은 남은 5년 동안 4%씩 받으니까 배부러운 거죠. 너무 부러워가지고 2%씩 받는 요 국채 시장에다 내던지고 그 돈으로 나 저 4% 주는 거 사고 싶어. 근데 이게 팔리나? 이 국채를 살 리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1년 전에 사놓은 2%의 이익을 주는 국채는 쓰레기 취급 받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년 후에 2%였던 금리가 1%로 떨어진다면 2%씩이나 이익을 주는 채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 향후 내가 산 가격보다 금리가 오르면 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내 채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거나 오르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듀레이션은 금리가 1%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몇 프로나 움직이냐 할 때 이 몇 프로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듀레이션이고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채권이 만기가 짧으면 그러면 그나마 좀 낫죠. 왜냐? 좀만 더 버텨서 금방 만기가 되면 원금이 돌아오니까 그 돈 가지고 저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길다면 아주 처치곤란이 되는 거죠. 이게 만기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 몇 년 동안 계속 그 낮은 금리를 받으면서 손해를 봐야 돼요. 아무도 안 살라 그러죠. 이걸 왜 사요? 지금 시장
시장에서 새로운 채권 사면 더 높은 이자를 받는데, 그래서 이 경우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듀레이션은 남은 채권 만기의 약 3분의 2 정도, 그걸 이제 듀레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가 10년 남은 국채다, 이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10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7 정도가 듀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 오르면은 가격은 7% 빠진다는 얘기고요. 1%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7% 오른다는 얘기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면 채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 돈이 묶여도 되는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2년 후에 결혼할 거야. 2년 후에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만기가 2년보다 짧은 채권에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만기 보유할 목적이라면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이 돈을 언제까지 묶어놓을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해서 만기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게 아니라 시장 금리를 활용해서 초과 수익까지 낼 거야, 나는 표면 이자가 목적이 아니야, 이런 투자자라면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채권에 투자를 해야겠죠. 특히 내가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기가 긴, 듀레이션이 큰 채권에 투자할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캐피탈 게인, 채권 가격 상승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금리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만기가 짧은 채권형 ETF나 채권형 펀드를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채권 관련된 상품이나 모든 채권은 다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존 만기, 남아있는 만기의 3분의 2 정도가 듀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채권 투자에 필요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